무엇보다 S&P 500 ETF 투자의 여정을 시작하신 여러분께 먼저 진심 어린 축하를 보냅니다. 실로 중대한 결심을 하셨습니다. 매일 급등주를 찾아 헤매며 휴대폰만 붙들고 살던 고통스러운 시간에서 벗어나 자본주의의 성장 가능성을 신뢰하는 이성적인 투자의 세계로 드디어 진입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작부터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 송구스럽지만 우리는 이 껄끄러운 현실부터 직시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방금 99%의 참여자가 실패 후 퇴장하는 패배의 게임에 참여하신 것입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은 온통 희망적인 미래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미국 증시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그저 매월 급여가 들어올 때마다 꾸준히 매수해서 묵혀두기만 하면 복리의 마법이 알아서 자산을 증식시켜 줄 것이라고요. 수많은 전문가가 그렇게 단언했고 책에서도 그리 배웠으니 믿어 의심치 않으실 테죠. 사실입니다. 이론상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 완벽한 이론은 현실에서 무참히 깨지는 걸까요? 데이터는 진실을 말해줍니다. 미국의 금융분석기관 달바가 지난 30년간의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1990년부터 2019년 사이 S&P 500 지수는 연평균 9.96%, 즉 약 10%라는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꾸준히 안겨주었습니다. 다시 말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더라도 자산이 매년 10%씩 증가했어야 정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기간에 S&P 500에 투자했던 개인 투자자들의 실제 성과는 과연 어떠했을까요? 부디 놀라지 마십시오. 연평균 수익률은 5.04%에 그쳤습니다. 시장이 우리에게 10만 원의 이익을 주었음에도 우리가 스스로 5만 원을 길해버리고 나머지 5만 원만 주워 담은 셈입니다. 그렇다면 사라진 나머지 절반의 돈은 대체 어디로 증발한 것일까요? 거래 수수료나 세금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감정적 본능이 그 돈을 허공으로 날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장기 투자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S&P 500은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투자하는 것이라고들 하죠. 1960년대 증시에서 투자자들의 평균 주식 보유 기간은 8년을 상회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정말로 사서 묻어두는 것이 투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으로 단일 초 만에 거래가 체결되는 2022년은 어떻습니까? 평균 보유 기간은 불과 10개월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노후 준비를 명목으로 자산을 매입한다면서 실상은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고르듯 주식을 사고 파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직면하게 될 첫 번째 통계적 현실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두려운 사실은 따로 존재합니다. 수익률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은 차라리 나은 편입니다. 시장에서 완전히 이탈하여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사례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기억하십니까? 세상이 곧 멸망할 것처럼 떠들썩했던 당시 극심한 공포감에 사로잡혀 보유 주식을 모두 처분했던 투자자들을 추적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들 중 자그마치 30.9%, 즉 10명 중 3명은 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사상 최고치를 연이어 경신하며 상승하는 동안에도 증시로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복귀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잃은 것은 단순히 원금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노후, 염원하던 경제적 자유, 그리고 자산 증식에 평생에 걸친 기회 자체를 그날의 공포와 맞바꾼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십니까? 지금은 계좌의 수익이 기록되어 붉은 빛을 띠고 있으니 자신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죠? 나는 결코 팔지 않을 거라고요. 하락하면 오히려 추가 매수하면 된다고 자신만만할 것입니다. 단언컨대 그것은 여러분이 아직 진정한 하락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폭락이 닥치면 인간의 이성은 순식간에 마비됩니다. 뉴스에서는 미국 경제가 끝났다는 비관론만 24시간 내내 쏟아져 나오고 나의 소중한 자산이 매일 수천만 원씩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면서 추가 매수하면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어떤 종목을 매수하라는 식의 진부한 조언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투자 대상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이제 핵심은 무엇을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남느냐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자를 시작하며 가장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뚜렷한 목표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저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희망,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추상적인 욕망만으로 시장에 뛰어듭니다. 구체적인 목표 금액이 없으니 하락장이 찾아오면 이러다 빈털터리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여 도망치듯 시장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는 단 두 가지만은 명확히 설정하고 넘어가려 합니다. 첫째, 여러분의 은퇴 생활을 위해 구체적으로 얼마의 자금이 필요한지 그 목표점을 산출할 것입니다. 막연한 100억 자산가가 아닌 현재의 월 소득과 지출을 토대로 한 실현 가능한 목표액을 도출해낼 것입니다. 둘째, 그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게 될 시련을 미리 경험해 볼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투자금을 가지고 과거 최악의 폭락장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볼 것입니다. 내 자산이 반토막 났을 때의 심정을 뼈저리게 체험해 보셔야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은 그저 ETF를 사 모으며 기도만 하는 99%의 투자자에서 벗어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상위 1%의 자산가로 발돋움할 준비를 마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계좌를 안전하게 지켜낼 진정한 투자의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갈망하는 경제적 자유는 정확히 얼마의 돈이 있어야 이룰 수 있는 것입니까? 10억 원, 50억 원, 아니면 많을수록 좋을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부터 선뜻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저 막연히 돈 걱정 없이 사는 수준이라고만 답하죠. 죄송하지만 그것은 목표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환상일 뿐입니다. 목적지 없이 항해하는 배는 망망대해를 헤매다 결국 난파되고 마는 법입니다. 목표액이 불분명하기에 주가가 조금만 하락해도 인생이 끝난 듯한 공황 상태에 빠지고 반대로 조금만 상승해도 지금 매도해서 자동차나 바꿀까 하는 유혹에 쉽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극히 이성적이고 수학적인 접근법을 통해 여러분의 투자 졸업 기준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바로 4% 룰입니다. 재무나 경제 분야를 공부하셨다면 들어보셨겠지만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해 최대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트리니티 대학의 한 연구 결과인데 은퇴 시점에 마련한 자산에서 매년 4%씩만 인출해 사용한다면 원금이 소진되지 않고 평생 생활할 수 있을 확률이 98%를 넘는다는 이론입니다. 복잡한 내용은 모두 잊으시고 오직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1년간 사용하는 총 생활비에 25를 곱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은퇴하는 데 필요한 자금, 즉 파이어를 달성하는 금액입니다. 자, 계산기 없이 바로 암산해 보겠습니다.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 부부의 월 평균 적정 노후 생활비는 약 300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월 300만 원이면 연간으로는 3,6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25를 곱해보죠. 얼마가 나옵니까? 바로 9억 원입니다. 예상보다 적은 금액인가요? 혹은 너무 큰 금액인가요? 만약 여러분이 조금 더 풍족하게 월 500만 원을 사용하며 살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연간 필요 금액은 6천만 원입니다. 그 금액에 25를 곱하면 15억 원이 나옵니다. 이 숫자가 바로 여러분이 주식시장이라는 험난한 정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비상탈출구인 셈입니다. 이전까지는 100억 원대 자산가가 되겠다는 막연한 환상을 품으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목표는 뚜렷해졌습니다. 여러분이 월 300만 원의 생활비로 만족한다면 계좌에 9억 원이 기록되는 순간 미련 없이 은퇴해도 괜찮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계좌에 5억 원이 있는데 퇴사를 꿈꾼다면 그것은 용기가 아닌 만용에 가깝습니다. 현재의 생활 방식을 유지한다면 그 돈은 결국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목표를 수치로 명확히 하는 순간 투기는 계획적인 자산 관리로 변모합니다. 현재 급여 중 일부를 떼어 연평균 몇 퍼센트 수익률로 운용해야 목표인 9억, 15억 원에 이를 수 있는지 역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뜬구름 잡는 듯한 걱정은 없어지고
실천 가능한 로드맵만 선명해지는 것이죠. 어쩌면 해볼 만하다는 자신감도 생길 겁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과거 S&P 500의 평균 수익률을 기준으로 삼아 꾸준히 적립식 투자를 한다고 가정하면 해당 목표액은 결코 달성 불가능한 수치가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할 따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마음을 놓아선 곤란합니다. 산술적으로는 9억 원만 달성하면 모든 게 해결될 듯 보이나 실제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표 금액인 9억 원을 향한 여정은 잘 닦인 포장도로가 아닙니다. 그 과정에는 투자자의 정신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무서운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애써 저축한 자산이 눈 깜짝할 사이에 절반으로 줄고 10년간의 소득이 하룻밤 만에 사라지는 끔찍한 상황. 그런 극한의 공포 속에서 과연 오늘 세웠던 9억 원이라는 목표를 떠올릴 수 있을까요? 아마 대다수는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계획이고 뭐고 전부 내팽개치고 그저 도망치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이제부터 설명할 이야기는 여러분이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될 결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귀한 자산이 반토막 나고 계좌에 마이너스 57%가 기록되는 바로 그 순간을 가상으로 체험해 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 우리는 9억 원, 15억 원이라는 희망적인 목표를 확인했습니다. 마음이 부풀어 오르셨을 겁니다. 그렇죠? 당장이라도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을 듯하고 파이어족의 삶이 손에 잡힐 것 같았을 테죠. 그러나 이제 환상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필연적으로 맞닥뜨릴 시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의 정체는 바로 최대 낙폭, 즉 MDD입니다. 생소한 개념일 수 있지만 간단히 말해 계좌의 최고점 대비 자산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투자를 단순히 수익률만 땡는 게임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이 10%라고 해서 매해 그만큼씩 상승할 것이라 기대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평균 10%의 의미는 어떤 해에는 상승하고 또 다른 해에는 20%나 급락하는 등락을 모두 합산하여 나눈 결과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의 자산이 줄어드는 구간을 반드시 감내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순간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2008년에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익히 들어 아실 겁니다. 당시 S&P 500 지수가 최고점과 비교해 어느 정도나 하락했는지 혹시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무려 마이너스 57%였습니다. 에이, 마이너스 57%쯤이야. 어차피 회복될 텐데 기다리면 그만이지 라고 혹시 지금 생각하셨나요? 이것이 바로 수치가 만들어내는 착각입니다. 백분율로 접하면 그저 산수 문제처럼 나와는 무관한 이야기로 들리기 쉽습니다. 이 막연한 비율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으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직장 상사의 눈치를 살피며 야근을 견디고 갖고 싶던 물건과 맛있는 음식을 포기하며 어렵게 1억 원을 마련했다고 가정해 보죠. 그렇게 모은 돈을 큰 결심 끝에 S&P 500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투자 직후 2008년과 같은 대규모 하락장이 닥친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계좌 앱을 열어봅니다. 1억 원이 있어야 할 잔고는 4,300만 원으로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원금 5,700만 원이 허공으로 날아간 셈입니다. 여러분의 한 해 수입을 훌쩍 넘는 금액, 중형차 한 대에 해당하는 돈이 증발해 버린 것입니다. 자, 우리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이런 현실 앞에서 미국 시장은 결국 우상향하니 괜찮다며 태연할 수 있을까요? 아마 등에서는 식은땀이 흐르고 업무는 손에 잡히지 않으며 밤잠을 설치게 될 겁니다. 가족들을 마주하기조차 죄스러워질지 모릅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차라리 예금으로 놔둘 걸 하는 통안의 후회가 밀려올 겁니다. 그리고 아직 더 가혹한 진실이 남아 있습니다. 마이너스 57%라는 수치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차라리 단번에 폭락하는 것이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락장은 투자자에게 그리 관대하지 않습니다. 2007년 10월부터 2009년 3월에 이르기까지
장장 1년 5개월, 총 17개월에 걸쳐 매우 느리고 지루하게 투자자의 자산을 잠식해 나갔습니다. 오늘은 2%가 하락하고 다음 날은 1% 반등하는 듯 하다가 그 다음 날 3%가 주저앉는 식으로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가게 하며 투자자의 심리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1년 5개월이란 기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질지 짐작이 가시나요? 이는 거의 군 복무 기간에 맞먹는 시간 동안 매일 아침마다 자산이 줄어드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는 의미입니다.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이 끔찍한 시기를 버텨내지 못합니다. 결국 더는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죠. 남아있는 4,300만 원이라도 지키자는 심정으로 최저점에서 손절매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앞서 언급했던 개인 투자자들의 5% 수익률에 숨겨진 진실입니다. 이성적으로는 장기 투자의 원칙을 알았지만 감정적으로 공포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 이제 조금 현실적으로 와닿으시나요? 여러분의 진짜 상대는 변덕스러운 시장이 아닙니다. 자산이 절반으로 줄었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여러분 내면의 두려움입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설명만으로는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을 타임머신에 태워 2008년, 그 혹독했던 시기의 중심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과연 그곳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가상체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점은 2007년 10월 9일입니다. 여러분의 계좌에는 귀한 1억 원이 예치되어 있고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축제 분위기입니다. 주변 지인들이 말합니다. 요즘 미국 주식이 그렇게 좋다며? 나도 한번 해봐야겠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분입니다. 하지만 불과 한 달 만에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변합니다. 잠시 주춤하는가 싶더니 해가 바뀌어 2008년이 되자마자 10%가 하락합니다. 1억 원 자산이 9천만 원이 됩니다. 조정장인이 저가 매수 기회다. 여러분은 용감하게 1천만 원을 추가로 투입합니다. 총 투자 원금은 1억 1천만 원. 하지만 여름 내내 주가는 반등 없이 부진한 흐름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9월, 리먼 브라더스가 도산하고 맙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미국 금융 시스템 붕괴, 제2의 대공황 같은 헤드라인을 쏟아냅니다. 매일 5%, 7%씩 폭락하고 계좌를 열어보니 이미 30%가 사라졌습니다. 잔고는 7천만 원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이때부터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배우자 모르게 투자한 자금이라 발각되면 큰일입니다. 버티자, 버티자. 필사적으로 인내합니다. 하지만 하락세는 계속됩니다. 10월, 11월, 12월을 지나 연말까지도 주가는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해가 바뀌어 2009년 1월, 2월이 되자 사람들은 주식 이야기만 나오면 욕부터 합니다. 주식은 사기라고 말이죠. 자본주의의 종말이다. 그리고 2009년 3월 9일, 마침내 지수는 최저점을 기록합니다. 계좌에 남은 돈은 4,700만 원, 투자 원금 1억 1천만 원 중 6,300만 원이 사라진 것입니다. 자, 이 지점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과연 여러분은 책이나 영상에서 본 것처럼 지금이 바로 저가 매수 기회다 라고 외치며 예금을 해지해 추가 투자를 감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 솔직하게 답해 봅시다. 불가능합니다. 결코 할 수 없습니다. 눈앞에서 6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자금을 추가 투입하라는 말입니까? 그것은 용감한 결단이 아니라 비이성적 행위일 뿐입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대다수 투자자는 남은 원금이라도 보전하려는 심정으로 필사적인 매도를 선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투자자가 마주하게 될 필연적인 미래의 모의 상황입니다. 왜 우리는 이 패턴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걸까요? 왜 99%의 개인 투자자들은 약세장에서 최저점에 매도하고 시장을 떠나는 것일까요? 투자자가 현명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뇌가 본래 그렇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며 이는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이 증명한 바 있습니다.
인간은 100만 원의 이익을 얻었을 때의 만족감보다 100만 원의 손실을 입었을 때의 고통을 2배 이상 강하게 느낍니다. 즉, 계좌가 반토막 났을 때의 심리적 압박감은 실제 금전적 손실의 크기보다 훨씬 파괴적으로 작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뇌는 비상신호를 보냅니다. 즉시 이탈하라. 더 지체하면 전멸이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시장의 바닥에서 주식을 처분합니다. 금전적 손실 자체가 아니라 그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멈추기 위한 결정인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비극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JP 모건이 과거 20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투자자가 20년간 시장에 참여했다면 연평균 9.5%의 수익률을 달성했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만약 투자자가 하락장에 대한 공포심으로 매매를 반복하다가 20년 중 주가 상승폭이 가장 컸던 상위 열흘을 놓쳤다면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수익률은 5.3%로 절반 수준으로 급감합니다. 단 열흘을 놓쳤다는 이유만으로 20년간의 장기 투자가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더욱 주목해야 할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가가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날의 60%는 주가가 최악의 하락을 겪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투자자가 심리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모든 것을 매도하고 떠난 바로 다음 날 혹은 그 주에 시장은 보란 듯이 급등한다는 사실입니다. 시장은 인내심 없는 자의 부를 인내심 있는 자에게 이전시키는 도구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약세장에서의 이탈은 단순한 손실 확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장차 도래할 대세 상승, 즉 자산을 회복하고 증식시킬 유일무이한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투자는 지적 능력의 경쟁이 아닙니다. 인내심과 정신력의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이 혹독한 하락 국면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무조건적인 장기 보유가 해답일까요? 아닙니다. 대책 없는 장기 보유는 고통을 연장할 뿐입니다. 명확한 원칙이라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그 무기를 이미 마련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서두에 설정한 목표 금액 9억 원과 방금 모의 체험한 마이너스 57%의 하락률. 이 두 가지가 투자자를 지키는 방어 기제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약세장이 도래하면 뉴스를 멀리 하십시오. 계좌 잔고의 일일 확인을 중단하십시오. 그 대신 오직 한 가지만 명심해야 합니다. 현재 내 계좌의 평가 손실은 목표 금액 9억 원을 위해 치러야 할 당연한 비용이라는 사실입니다. S&P 500 지수가 연평균 10%라는 높은 수익을 제공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의 하락 공포를 이겨낸 것에 대한 대가입니다. 세상에 조건 없는 이익은 없습니다. 변동성, 즉 가격의 등락은 투자의 위험이 아니라 투자의 가격입니다. 우리가 명품을 얻기 위해 그 가치를 지불해야 하듯 경제적 자유라는 궁극적 가치를 위해서는 변동성이라는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할 때마다 이렇게 인식하십시오. 아, 지금은 저가 매수의 기회구나. 안첼, 카나, 안첼. 나의 목표인 9억 원에 더 빠르게 도달하게 해줄 절호의 기회가 왔구나. 타인들이 공포에 사로잡혀 매도할 때 우리는 사전에 수립한 목표 금액과 이 모의 실험의 교훈을 상기하며 묵묵히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도출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늘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막연히 부를 추구하던 단계에서 이제는 나는 9억 원이 필요하다는 뚜렷한 목표를 지닌 투자자로 거듭났습니다. 미국 증시는 항상 상승한다는 막연한 기대를 버리고 자산이 반토막 나는 조정기가 반드시 온다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으셨을 겁니다. 투자의 성공 여부는 투입 자금의 규모가 아니라 시장의 변동 속에서 얼마나 오래 생존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진실을 말입니다. 99%의 참여자는 하락 국면에서 시장을 떠납니다. 그리고 시장이 다시 화랑세로 돌아서면 뒤늦게 참여하여 고점에서 매수하는 패턴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이 분석을 끝까지 경청한 여러분은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시장이 급락해도 평정심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충분히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타인들이 공황 상태에 빠질 때 침착하게 자산을 저렴하게 매입할 기회를 탐색하게 될 것입니다. 부의 크기는 최초 투자 금액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시장에 참여한 시간의 길이, 그리고 그 고통의 시간을 인내해낸 투자자의 강인한 정신력이 그것을 결정합니다. S&P 500이라는 거대한 시장의 흐름에 동참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시장이 주기적인 조정을 보일 때 이탈하지 말고 그 흐름에 굳건히 함께 해야 합니다. 그 거센 변동성이 잦아들었을 때 여러분이 염원하던 경제적 자유가 비로소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이며 또한 지속 가능한 투자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철학을 견고히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지지를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